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침반 TV 박수기입니다. 11월의 첫날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어. 반갑습니다. 자, 요즘 등록 임대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아지고 있네요. 19년 2월부터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더불어서 10월 24일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부과가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잘 숙지 못하시고 등록 임대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정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2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무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 매입 임대주택에 한해서 보증가입 의무가 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은요, 동일단지 내 100호 이상의 매입 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해라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10월 24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분부터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한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서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기존 있죠. 기존 내용을 보시면은 임대업을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지 않거나, 그리고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임대 의무 기간 중에 미임대를 하거나 그다음 기간 중에 허가를 받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당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임대주택당입니다. 당 3천만 원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 간 양도 신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그리고 혹시 임대 의무 기간 경과 후에 양도 신고 의무를 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당 100만 원. 요거는 보니까 조금 감금이 되었네요. 그래도 조금 과태료가 내려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그전에는 어떤 냐면 1차 500, 2차 700, 3차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내용이 바뀌었느냐 하면은요, 좀 세분화가 되었습니다. 이번 건수가 10건 이상일 때는 1차에서 3차 3천만 원까지라는 거죠. 과태료가 엄청 추가되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이번 건수가 2건 이상에서 10건 미만일 때는 1차 1,000만 원에서 3차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건수가 한 건일 때는 1차 500에서 3차 2천만 원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러면은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내용이 변경이 됐네요. 임대 등록 신청일 기준일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신규 분양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 등록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즉시 활용 가능한 주택 등록 관리가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어 잔금 기준일 3개월 이내 또는 잔금 지급일 이후에 등록 가능하다고 등록 기간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은요, 요즘 왜 등록 임대주택업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냐, 기존 취득을 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았단 말이에요. 감면 보시면은 의무 임대 기간 내에 주택을 임대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매각 정려를 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있느냐 그러면은요,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말소가 되는 경우에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외가 있네요. 보면은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조항이 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도나 파산,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졌을 때, 왜 제가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있느냐 하면은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요, 대상이 아닙니다. 추진 대상이 아니거든요.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 하니까 1년 뒤에 본인들이 주거할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취득세 감면을 받다 보니까요, 취득세를 내놔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같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 양도하기 전에 등록관청에 양도 양수 허가서를 받은 후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은 이 과태료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대주택 등록을 하신 분들이 왜 요즘 고민을 하시는지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이해를 못 하시고 단순하게 취득세 감면받기 위해서 등록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아 보니까 그 취득세 감면받는 금액이 얼마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안 되고 또 요즘처럼 공실이 생기고 임대료가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 순수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임대차를 중개를 하거나 매매를 중개를 하실 때는 꼭 두 가지는 확인하시고 지켜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을 중개를 할 때는 꼭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시면은 관할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어묵 기간 내에 매매를 중개를 하실 때에는 관할구청에서 양도 양수 승낙서를 절차를 밟아주시고 매매를 진행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과태료 3천만 원까지 부과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간략하게 10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느덧 11월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여러분 11월도 행복한 한 달이 되시고요. 지금까지 부동산 나침반TV 박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